그러면 올해 금 가격이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크게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자재 재발견 코너를 시작하게 된 복지회 박한길입니다. 앞으로 원자재 시장에 도파민 돋는 썰을 위주로 진행해 볼 텐데요. 그 첫 번째 주제는 금,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? 입니다. 사투리 잘 쓰시네요. 혹시 부산 분이세요? 아닌데요? 어디 출신이세요? 비밀인데요? 그럼 뭐 아무튼 첫 주제가 금이 된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많이 급등을 했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금은 최근에 좀 빠지기는 했는데 25년 자산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금은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보도록 하죠.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금 가격이 거의 3,000불까지 오른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. 그중 1등 공신은 트럼프입니다.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높아진 것이죠. 또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2025년 들어서 이 코맥스의 금 재고가 1,800만 온스에서 거의 4,000만 온스까지 거의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. 금을 비롯한 금 속에도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미국에서 금을 미리 매집하려고 했던 것도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. 그러면 올해 금 가격이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, 크게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일단 1번 중국 가계 매수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민은행과 같은 이제 중앙은행들의 저는 이게 글씨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를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를 안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? 혹시? 초졸도 안 되셨다. 칭찬 감사합니다. 아무튼 간에 그럼 중국 가계라고 말씀하시면은 일반 중국 국민들이 금을 산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상승장에도 이 춘절이 맞물리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금을 많이 사고 또 비싸게 사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는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금을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.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중국 상하이 프리미엄은 1, 2월에 가장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요.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1, 2월이 프리미엄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춘절 외에는 특별히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건 아닌 거죠? 아니요. 평상시에도 중국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. 그 이유는 금을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정책 때문입니다. 중국이 좀 금에 집착을 하나 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중국은 금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.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안 하는 그 세 가지 특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인데도 정부가 금을 외부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. 그래서 중국 금 강산에서 채굴된 금은 무조건 이 인민은행 산하의 상하이 금 거래소를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. 생산업체들이 금을 무조건 인민은행에 팔아야 되는 거면은 반발이 좀 심하지 않나요? 해외보다 중국 국내 금 가격이 저렴해지면 몰래 갖다 팔면 되는 거잖아요. 네, 당연히 중국 정부도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금이 중국 국내에 순조롭게 머무를 수 있도록 중국은 상하이 금 거래소의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고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 세 번째 정책은 어떤 건가요? 네, 세 번째 정책은 이 수출과 마찬가지로 금 수입 또한 통제하는 것입니다. 이 중국 정부는 이 수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직 인민은행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. 따라서 금 가격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에는 인민은행에서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을 사기가 힘들어지죠. 이 오른쪽 차트에서도 지난해 5에서 8월, 이 5에서 8월 금 가격이 크게 급등하자 인민은행이 금 유통을 제한하여 금 수입량이 크게 급감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인민은행이 금을 많이 사는 것도 그런 정책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인민은행은 예전에도 금을 많이 비축하는 편이긴 했는데요. 최근 몇 년 들어서 확실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. 이 시장은 그 이유를 이 포트폴리오 재조정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. 인민은행도 포트폴리오가 있나요?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사고 있는 건가요? 네, 저희가 각자 투자 자산을 관리하듯이 중앙은행들도 어떤 자산을 얼마나 담을지 늘 계획하고 있습니다.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1년까지만 해도 인민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
큰 손들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미 국채를 정말 많이 담았었는데요. 2022년부터는 미 국채를 팔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공식적으로 국채 대신 금을 담고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 매달 금을 매수를 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이 중국의 인민은행만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금의 이 고정적인 수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이 2022년 러우 전쟁 이후부터는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매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 자금을 동결했는데 그 중에서 금만 무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금이 말 그대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. 정리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금을 좋아하는 국가에서의 소비 수요량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안전자산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이런 게 늘면서 금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거기에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ETF를 비롯한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면서 더욱 불이 붙은 것이고요. 그럼 지금까지 요즘 금 가격이 왜 이런지 다방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복지회 박한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